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른입니다. 요즘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진짜 성큼 온 것 같은데요. 저희 가게 앞에요 국화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아스타도 정말 많고요. 요즘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국화 비싼 거 아니더라도요 3,000원짜리 하나 사셔서 집에 두시면 꽃도 너무 예쁘고요. 국화 향기 맡으시면서 행복한 가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요. 우리 집에 화초, 나무 있는데요. 잘 키우려고 마음은 먹고 사랑을 주지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미워지고 죽고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화초와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 저희가 15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화초를 정말 잘 키우시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물주기예요. 우리 물주기는 그런데 물만 잘 주더라도 70% 정도는 화초를 잘 키울 수 있는데요. 이 물주기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또 정답도 없는 게요. 집집마다 또 환경이 정말 다 다르죠. 그리고 흙에 따라서 물 관리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다 라고 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들 물주기 정말 쉽게 감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감을 받아서 감을 빨리 따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감을 적용하시면서 키우시면 아마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요 감을 따실 준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똑같이 전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똑같이 줬는데 어떤 아이는 잘 자라고 어떤 아이는 잘 안 자라요. 왜 그러냐면 화초는 나무는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면 어떤 아이는 아마 믿게 자라고 죽거나 어떤 아이는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먼저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일단 좋아하는 아이들은 입이 굉장히 작을 거고요. 그리고 얇은 아이들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얘네들은 입에 몸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자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표가요 율마예요. 우리 율마잎을 한번 보시면요 입에 물이 1도 없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당연히 물을 굉장히 내 몸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과에 들어가고요. 그 밖에도 이렇게 보시면 마삭도 입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화초 중에 트리안이라고 하잖아요. 트리안도 보시면 입이 정말 얇아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내 몸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나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벤자민처럼 입이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 물을 좋아하고요. 얘는 피어리스라는 애인데 입이 굉장히 작죠. 이런 아이들도 내 몸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떠냐 키우기가 까다로운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을 제때 안 주잖아요. 그러면 경고 없어요. 바로 막 입이 떨어지고 갈변이 오고 미워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나는 자주 주는 걸 조금 힘들어하고 굉장히 바빠서 물을 못 준다면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신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경고 없이 바로 죽기 때문에 물도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공급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바로바로 주는 게 가장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환경이 정말 조금만 바뀌셔도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키우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을 싫어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바로 얘네들이에요. 입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던가요 두껍다든가 줄기가
예, 물컹물컹 한다던가 아니면 몸에 털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몸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을 굳이 안 주셔도 예, 자기네가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과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물을 싫어하는 아이예요. 대표가 인도 고무나무예요. 얘는 보시면 입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굉장히 입도 딱딱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실 필요 없고, 또 금전수라고 하죠. 돈나무는 잎도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줄기를 만져보세요. 물컹물컹해요. 이 안에 다 물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물을 싫어하는데 물을 많이 주면 과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화초 중에서는 우리가 호야가 대표예요. 굉장히 딱딱하죠. 두껍고, 이런 아이들도 당연히 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물을 설령 내가 제때 안 주잖아요. 그래도 천천히 자기 몸에 있는 물을 먹으면서요, 우리한테 경고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정말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바쁘신 분들, 나는 물을 제때제때 잘 못 줘요, 이런 아이들을 키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나는 쉬운 아이를 키울 거예요 하실 때는 항상 잎 사이즈가 크고 두껍고 이런 아이를 키우시면 되게 쉬울 수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겉흙이 말랐을 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cm, 뭐 5cm 정도 말랐을 때 주는 건데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손금으로 보시면 한 마디 반, 요 정도,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 말랐을 때 주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사실 말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그냥 뭐 어쩌다 한번 보시더라도 얘가 물이 필요하는구나 아는 게요. 물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아이들이요. 예. 그리고 그래도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이렇게 꼬여 있을 거예요, 나무들은요. 그러면 굉장히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물 주는 주기를 조금 짧게 하시고 물을 조금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요런 아이들은요, 안에 있는 물을 자기네가 먹어요. 그래서 표현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이 없고요. 그리고 입이 굉장히 얇아져요. 이러면 자기 안에 물을 다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를 너무 물을 안 주는구나 하고 물을 주시면서 키우시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세요. 예. 그리고 요즘 보면요, 저명간수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명간수를요, 물을 싫어하는 아이한테 물을 이렇게 담가서 계속 담가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한번 죽어볼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한텐 저명간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물을 우리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물을 한번 싹 주고 얘네들이 아직 물을 먹지 않았는데 배수가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명간수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저명간수 완전히 강추고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똑같이 키우고 싶어요. 물 주는 시기는 대략 비슷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네는 저명간수에서 물을 주고 얘네는 그냥 주면 약간은 비슷해지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또 거실에서 키울 건지 베란다에서 키울 건지 물 관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실에서 키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거실에서 키우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얘네는 입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예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난방 보일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집이. 그래서 우리도 얼굴에 몸에 보습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겨울이잖아요. 얘네들한테 물이 없는 아이한테 건조해요. 그럼 바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맞고요. 우리 집에 요즘 환경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정말 꼭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럴 땐 어떤 아이를 키워야 하냐면 입이 크고 두껍고 이런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는 예민하지 않고요, 몸에 물이 많기 때문에 건조하더라도 잘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는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설명 드릴 때 보면 다 베란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아이들이 수면기예요. 당연히 베란다에 있을 땐 겨울에 수면기가 맞아요. 아이들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굳이 영양을 안 주셔도 되고요. 물을 설령 띄엄띄엄 주셔도 당연히 아이들이 잘 자라는 시기예요. 하지만
거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거실은 굉장히 건조해요. 오히려 물에 더 신경 쓰시고 분무기도 가끔씩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거실에서 키울 건지 베란다에서 키울 건지 정확하게 분류하시면서 키우시면 아이들을 잘 자라고요. 우리가 거실이라 하면요, 계절이 그리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은 안 좋아요. 거실은요. 그쵸? 우리가 여름엔 에어컨 틀고 또 장마 때는 제습기 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도 하기 때문에 특히 그닥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요. 예, 거실에다 두신다면 주기는 약간 정해서 주시고 장마 때만 조금 덜 주신다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면 우리 아이들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물주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요, 저처럼 15년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 많이 드렸는데 감 많이 따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